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장 핫했던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불륜의 끝판을 보여줬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랑, 또 요새 또 재택하면 뭡니까? 동학개미 아니겠습니까? 동학개미들의 주식. 이 두 가지를 섞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썰을 풀어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 작전주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전에 이미 자본주의가 일찍 발달한 서구에서는 과거에도 이미 수많은 작전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전 외에도 되게 어이없는 이유로 주가가 출렁이기도 해요. 지금 이거는 유럽에서 있었던 주식판 부부의 세계를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헝가리 살라미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잘 나가던 밀라노 살라미 회사, 발음도 어려워. 이 회사랑 경쟁하기 위해서 독특한 맛을 지닌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이때 개발된 소시지가 아직까지도 헝가리의 수출 분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시지가 잘 나가니까 회사가 계속 번창을 했고, 증권거래소는 이 회사의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로 계속 붐이 불었던 거죠. 계속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 헝가리 돈으로 50크로네였대요. 50크로네였던 주가가 300크로네로 폭등하고, 주가가 터무니없이 높다고 판단한 일부 투자자들이 약세장에 투자하는 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저기 아시다시피 인버스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를 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매도 하는, 약세장에 투자하는 팀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공매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주식이 올라야 수익을 보는 구조인데, 공매도를 치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약세장에 투자하는 팀을 만들었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이. 이 소시지 품질이 너무 좋긴 한데 주가가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약간 회의적으로 본 거죠. 근데 이게 꽤 논리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른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게 너무 오르니까 떨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을 한 건데, 예상대로 이제 주가가 폭락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이들의 논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이들의 논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심지어 그 시점도 훨씬 늦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서 주식판 부부의 세계가 나와요. 매력적인 외모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부다페스트의 유력 은행가이자 주식 투자자였던 거예요. 잘 나간 남편을 둔 거죠. 그런데 이 부인에게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 남편이 있는데 남편 말고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거야. 이 남자친구 내연남이 있었는데, 이 내연남도 뭐냐면 열정적인 투자자였던 거예요. 근데 하필 이 남자가 바로 뭐였냐면 그 살라미 주가 하락에 투자한 팀의 책임자였던 거예요. 공매도 팀의 책임자였는데, 이 부인이 몇 달 전부터 대형 상점에 있는 보석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형 상점에 있는 보석을 갖고 싶은 거야.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거리는 거. 그래서 내연남도 보석을 사주고 싶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야? 남편이죠. 갑자기 부인이 보석을 값비싼 걸 들고 나타나면 당연히 남편이 의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제 뭐 한 겁니까? 머리를 굴린 거죠. 남자친구랑 머리를 굴려가지고 남편에게 보석 사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같이 보석 가게 찾아간 거예요. 참 머리도 좋아. 그래서 그 계략은 뭐였냐? 첫 번째는 뭐냐면, 내연남이 미리 그 보석 가게 가가지고 보석 가격의 4분의 3을 지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보석을 다시 진열장 속에 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2번은 뭐야? 남편이 등장하면 보석 가게 주인이 가격의 4분의 1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이 특별 할인에 놀라서 보석을 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이게 하다 못해서 주식에만 작전을 치는 게 아니고 이 남편 등쳐먹기까지 작전을 치네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어떻게 한 겁니까? 남편에게 생일 날짜를 암시해주면서 어떤 상점에서 보석 할인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살짝 흘립니다. 마치 작전주예요. 작전주 느낌으로 이렇게 흘렸는데, 이제 남편이 정색하면서, 아니 나를 뭘로 보고 할인 기간에 선물 고르는 사람으로 보는 거냐 라고 막 정색하면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이면 어떠시겠어요? 바로 찾아가야죠. 다음날 그 남자가 상점을 찾아갑니다. 상점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보석을 샀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된 이제 가게 주인이 그녀에게 부인에게 전화한 거죠. 전화해서 남편이 사갔다고 소식을 알린 거예요. 근데 그럼 보석을 샀으면 줘야 되잖아.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보석 소식이 없어. 남편이 보석을 줄 생각을 안 해. 근데 남편은 되게 기분이 좋은가 봐. 맨날 즐거워하는데 보석 소식이 없어. 그래서 왜 안 주는 거야 이 사람 하면서 이제 이 부인이 보석의 행방을 찾아봅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보석이 어디가 있어? 다른 사람 목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남편의 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부인이에요. 부인이 바람폈다고 뭐라 할 게 못 되는 게 남편도 지금 아니 부인이 있는데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하는 거야. 남편의 애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소문이 온 도시로 퍼집니다. 소문이 퍼져서 이제 분노와 질투심으로 남편이 완전히 이게 돌아간 거죠.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아니라 자기가 뭘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지가 고통을 받아. 그죠? 뭐 그 여자애 그 남자인데.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명예를 찾겠다고 내연남한테 이제 복수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총이나 칼로 하는 복수가 아니에요. 이 투자자들의 대결은 투기꾼들의 대결은 바로 뭐다? 주가 조작이죠. 돈으로 합니다. 작전에는 작전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내연남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내연남의 약점은 주가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내연남이 이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온 재산을 투자한 살라미 주식에다가 반대로 행동을 한 거죠. 이 배신감에 사로잡힌 남편이 자금력을 다 동원해서 살라미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떨어질 거라고 알았던, 이미 그러니까 너무 올라서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건데, 비트코인 같은 거죠. 이제 오른 만큼 올랐어. 천정부지 올라서 떨어질 때가 됐는데, 이 배신감에 눈이 돌아간 남편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자금력을 다 들이대가지고 이제 살라미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살라미 주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오른 만큼 올랐는데 더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이나 이런 주변에 은행 가니까 뭐 인맥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주들한테 자금을 빌려가면서까지 이제 막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 계속 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마감일이 다가오니까 내연남은 이제 어떡하겠어요. 이거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오르면 완전 망하니까 남편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려고 당연히 값비싼 대가를 엄청나게 치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남편이 요구하는 거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무릎 꿇고 들어가서 남편 요금 조건 들어주니까 이제 뭐 남편은 이제 시원하게 복수를 한 거죠. 내연남은 뭐 거의 뭐 완전 쫄딱 망하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남편의 승리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복수에만 눈이 멀어서 이제 돈을 너무 쏘아다 부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상가의 반의 반도 가격이 못 미치겠죠. 그죠? 반의 반도 못 미치는 주식에 가격이 돼버렸으니까 이 가득 쌓인 이 주식을 처분하려고 해도 아무도 매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남편이 파산하게 됩니다. 내연남 역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거고요. 남편도 파산하고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본 사건이죠. 예, 투자판 부부의 세계입니다. 이게 작전 외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내리기도 한다. 그야말로 현실 막장 드라마고 이건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일화에 나와요. 그래서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화입니다. 투자판 부부의 세계.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좀 한 사람에 만족하고 이제 결혼을 했으면 서로에게 충실해야지. 왜 이러는 거야? 그죠? 네. 아무튼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